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자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배당 한자 3,500자가 들어가기 전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입문편인데요. 입문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된 그 원리, 바로 그걸 6가지로 나눈 육서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 하나와 두 번째는 필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쁘게만 쓰고자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담아서 정성껏 써갈까? 거기에는 필순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 그 한자의 의미를 담은 부수 214자가 확실하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가지의 어떤 생성 원리인데요. 이 6가지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한자를 만든, 글자를 만든 조자의 원리입니다. 이 조자의 원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상형문자, 그리고 지사문자, 세 번째로 회의 문자, 네 번째로 형성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왜요? 세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고 그때그때의 어떤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행이라든가 수많은 나라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재적소 활용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 글자를 확장해서 활용하는 어떤 법칙이 생긴 거예요. 그 법칙의 문자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전주문자, 또 다른 하나가 가차문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만든 원리인 조자의 원리로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선 상형, 지사, 회의, 형성 4가지가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확장의 원리, 바로 전주문자, 가차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의 개략적인 그 의미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형문자를 보실까요? 과연 상형문자는 뭘까요? 형상상자, 모양형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 바로 상형문자예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사물의 정확한 그 모양을, 그 특징을 찾아서 글자로 만든 것이 바로 상형문자입니다. 자, 두 번째, 지사문자가 있어요. 이것은 가리킬 지, 그리고 일사자인데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사물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글자로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좀 전에 상형문자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상형문자, 돌, 돌멩이 눈에 보이죠. 해, 달, 별, 열심히 뛰는 말, 물고기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상형문자로 만들 수 있는데 지사문자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사문자가 뭐냐?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추상적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이러한 숫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모양으로 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걸 바로 지사문자로 생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숫자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높이, 넓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위, 상, 중간, 아래. 이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건데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지사문자라는 그걸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형과 지사는 조자의 원리 속에서도 첫 번째 바로 상형지사를 함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상형과 지사는 분명히 구체적인 사물을 본뜬 것과 추상적인 형상을 만든 거에 차이는 있지만 독체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글자가 하나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형과 지사입니다. 자, 이제
조자의 원리 중에서 세 번째 회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 회의 문자는 모일 회자와 뜻 의자예요. 자, 모인다. 뭐가요?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 문자와 형성 문자는 독체자가 아니라 두 글자 이상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을 모으고 모아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회의 문자인데, 이 회의 문자는 뜻과 뜻을 모아서 또 다른 뜻을 만든 글자를 바로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 형성 문자예요. 자, 모양 형자. 여기서의 모양은 사물의 어떤 껍데기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 글자가 지닌 의미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형자에 소리 성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글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오고 뜻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다른 글자에서는 바로 소리, 그것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는 뜻, 또 다른 글자에서는 음을 갖고 와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성 문자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조자의 문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상형, 지사, 이건 독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2글자 이상의 3글자도 되고요, 4글자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글자가 뜻과 뜻 또는 뜻과 음이 만나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 형성.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십시오. 상형, 지사 하나, 회의 형성 또 하나. 자,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육서의 실질적인 건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국가가 있고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글자를 만들 수 없으니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확장의 원리로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전주문자. 구를 전자를 쓰고 부을 주자를 쓰는 거예요. 아,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열심히 굴려요. 그리고 또 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의미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노래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노래악이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죠. 그래서 즐길락, 그래서 오락할 때 그걸 씁니다. 또 자, 노래를 부르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친해지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아할 요자까지도 또 그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만들어진 글자를 통해서 그게 굴르고 또 붓고 해서 더 많이 확장이 돼서 활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문자.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차문자예요. 이 가차문자는요, 거짓 가짜. 그러니까 우리 가짜다 이러죠? 거짓 가짜. 그리고 빌릴 때 빌릴 차자 이럽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빌렸다? 이건 애초에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다. 왜요? 빌려왔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글자를 빌려와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의태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모양을 뭔지 모르지만 글자로 꾸미고 싶어요. 소리, 새가 어떻게 울어요? 찍찍, 돼지는 꿀꿀, 강아지는 망망.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이것을 프랑스, 이걸 한자로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불란석, 바로 그렇게 하나하나 뜻이 아니라 음만 따온 겁니다. 어떠한 형태만 따온 거예요. 원래 한자는 의미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차 문자에서는 의미가 아닌 소리나 그 형태만 따와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서입니다. 정리합니다.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렇게 6가지의 육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뚫어볼까요? 먼저 상형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형 문자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형 문자 뭐죠? 구체적인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 그것을 취해서 글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뜻은 가르칠 훈자를 써서 의미를 부여하는 걸 가르칠 훈, 그리고 소리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음인 소리예요. 자, 매산자입니다. 이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상형문자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뭘 보고요? 구체적인 산의 모양이 있잖아요.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 그런 산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바로 매산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해도 구체적인 사물로 정확하게 떠 있어요. 그래, 동그랗죠. 그런데 이 동그란 모습을 한자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그랗지 않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자는요, 곡선이 없어요. 직선으로 만듭니다. 아니면 약간 포개진 형태의 모서리를 줘서 그렇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해일자가 상형문자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물수. 바로 이게 상형문자입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활동적이죠. 액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물의 중심에서 양옆으로 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형상을 물수자의 상형문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물에 뭐가 또 살아요? 물고기가 삽니다. 그 물고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옆으로 이렇게 가요. 옆으로. 그런데 옆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세로로 세웁니다. 세로로 세워서 바로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물고기어라고 그렇게 상형문자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엽니까? 먼저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문. 자, 나중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문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좀 웬만큼 산다. 부잣집이다. 권력 좀 있다. 그때는 양쪽의 대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두 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양쪽의 문을 본따서 상형문자의 원리로 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반 서민이, 일반 백성이 사는 문은 지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열고 그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상형문자의 실질적인 예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는 지사문자를 보겠습니다. 지사문자는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높이 아니면 숫자, 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선이나 점으로 부호화, 기호화 시킨 형태를 지사문자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숫자 1이에요. 1인데 이 1을 뭘로 표현할까요? 여기서는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의 1만이 아닙니다. 이 1이라는 것은요, 이게 한자의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전 정말 한자를 공부하고 가르칠수록 매일매일 저는 감탄을 합니다. 한자에서 한일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작대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지평이 되고 수평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그 하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일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제는 열십자를 볼까요? 자, 열십자는 어떠한 형태냐? 바로 양손을 이렇게 겹친 것입니다. 그러면 손가락 5개, 반대쪽 5개.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겹친 거예요. 따라서 열십자가 지사문자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높이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맨 위, 윗상입니다. 그럼 이 윗상, 추상적인 어떤 것을 어떻게 글자로 형상화시킬까요? 자, 윗상자를 보시면요, 우리 한일에서 봤죠? 지평선의 기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뚫을 곤자인데, 그래서 지평선 위에 딱 하나를 세웁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위쪽이다라는 것을 어떤 포인트를 찍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짧게 하나를 긋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상이라는 지사문자예요. 자, 이제는 아래쪽은 어떨까요? 아래 하자도 지사문자인데요. 지평선이 한일자로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젠 뚫을 꼰자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요. 이젠 아래로 내려가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실히 아래다라는 것을 찍는 거죠. 그때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살짝 내리는 그 센스. 바로 그게 아래 하자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마지막 예를 보면 지사문자에 가로왈자가 있네요. 가로왈, 가로사대, 내가 말하기를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가로왈자는 뭘 본따 쓸까요? 입이라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 형태에서 나왔는데 과연 말하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입 속에서 진짜로 말하는 건 뭘까요? 입은 말을 하는 그 공간이자 통로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말을 하는 건 혀예요. 죄송합니다. 혀예요. 그러면 이 입이라는 동그란 건데 자, 한자에선 곡선이 없다. 동그란 걸 직선화 시킵니다. 근데 입이 세로보단 가로로 넓죠. 그래서 가로로 좀 넓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혀로 말한다 라는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한일자를 가운데 탁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왈자가 지사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회의 문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회의 문자, 이미 상형이나 지사문자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에는 뜻이 있는데 그 글자의 뜻과 뜻, 이렇게 두 글자 이상의 글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회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밝을 명자가 있어요.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네요. 뭐가 합쳐졌습니까? 해 일자와 달 월자가 합쳐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와 달, 해는 낮에 비춰줘요. 달은 밤에 비춰줍니다. 이렇게 비춰주는 해와 달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더 밝아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함께 비추니 진정으로 밝아진다. 이런 의미로 밝을 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 문자의 대표적인 글자예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쉴, 휴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휴식을 취한다.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 휴식을 취할 때 쉴, 휴자를 한번 딱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 변이라고 하는데 사람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목이 있네요. 자, 이게 왜 쉬다가 됐을까요? 사람이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힘이 들면 나무에 기대서 쉰다, 휴식한다. 이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뜻과 나무란 뜻이 만나서 또 다른 뜻인 휴식을 취하는 쉬다. 그리고 음은 휴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예를 볼게요. 사이 간자가 있습니다. 간격 또는 우리 아침과 점심 또는 점심과 저녁 그 사이에 먹는 식사를 뭐라 그래요? 간식. 이렇듯이 사이사이를 나타내는 그 사이 간자를 놓고 보니까 글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이간이 어떤 글자로 뭉쳤나요? 문자와 해 일자가 뭉친 겁니다. 그래서 문의 틈이 있어요. 그 문의 틈, 그 사이로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틈 사이로 햇볕이 들어온다. 사이 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풀 해자를 볼게요. 우리 해부한다 이러죠. 그리고 뭐 해답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풀어서 해친다. 풀 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풀 해자를 놓고 보니까 이것은 세 개의 글자가 모인 거예요. 첫 번째는 뿔. 이 뿔 각자가 모였고 두 번째는 소우자가 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칼도자가 마지막으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세 개의 뜻, 뿔, 소, 칼.
그럼 이 세 개가 뭉쳐서 풀다, 해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나타날까요? 소의 뿔을 가르려 그래요. 근데 손으로 어떻게 뜯어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의 뿔을 칼로 풀어서 해친다. 그래서 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빌축자가 있어요. 자, 이 빌축자를 보니까 보일시자와 입구자와 나중에 부수를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어진 사람인이라는 그러한 세 글자가 합쳐진 회의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보일시자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 또는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신을 총괄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그 제사를 지낼 때의 제사상 또는 제단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보일시가 다 함축해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있죠. 그리고 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앞에서 입을 통해서 사람이 빈다, 사람이 기도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들은 빌축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의 문자예요.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자, 이제는 형성 문자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형성 문자 기억하십시오. 좀 전에 배웠습니다. 형성 문자 뭐와 뭐가 만났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상형과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에서 두 글자 이상의 글자에서 하나는 뜻을 또 다른 하나는 음을 갖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형성 문자인데 여기서 재미나요. 우리가 배울 배당 한자 총 3,500가지 중에서 약 70% 이상이요 형성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한자는 너무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 형성 문자는 70% 이상인 만큼 조금의 유동성을 가져요. 그 유동성이 뭐냐? 하나는 뜻을 갖고 오고 또 다른 하나는 음을 갖고 온다 그랬는데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부수라는 것입니다. 이 부수가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 위에 아래 아니면 위하고 왼쪽 아니면 왼쪽과 아래 아니면 전체 이렇게 그 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또한 확실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러한 위치의 유동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요 이미 정해진 소리가 그대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도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 이것이 변형이 돼요. 소리가. 그런데 어떻게 변형이 되냐? 강 확실히 소리는 틀리지만 그 뿌리와 줄기는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 왕, 강, 상 다 비슷하죠. 이렇게 줄기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소리가 조금씩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형성 문자인데요. 형성 문자의 어떤 실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문자를 보겠습니다. 묻는다, 문다, 뭐 깨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궁금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본다. 자, 물을 문자입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글자가 합쳐졌을까요? 문자 그리고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입으로 물어본다. 하나는 뜻이요, 하나는 음인 것입니다. 바로 물을 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문에서 문이라는 소리를 따왔고 입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구가 뜻을 나타내고 문문에서 문이라는 소리를 따와서 물을 문이라는 형성 문자로 또 다른 글자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봐볼까요? 이젠 물었으니까 자,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문자를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또한 너무 쉬워요. 이제는 쉬워요. 왜요? 형성 문자 뭔가 많이 복잡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미 만들어진 글자와 이미 만들어진 글자로 합쳤을 뿐입니다. 여기서 바로 정확한 스토리텔링,
그 의미가 뭔지, 그 어원이 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한번 볼까요? 문, 문자. 그리고 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문자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히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귀를 문이든 벽이든 쫑긋해요.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쫑긋 대고 정확히 듣는다. 그래서 귀를 문에 대고 듣는다. 아, 이러한 의미로 들을 문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맑을 청자라는 예를 보겠습니다. 맑을 청. 삼수변이 있네요. 자, 원래는 물수자의 의미인데 물수가 너무 넓죠. 또 다른 글자도 함께 쓰려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물수자를 물이 어떻게 떨어져요? 위에서 땅땅 떨어지는데 땅바닥에 닿으면서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세 개의 물이다. 그런데 어떤 글자의 왼쪽에 붙어 있다? 그것을 가장자리 변자를 쓰는데 그래서 세 개의 물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삼수변과 푸른색을 뜻하는 푸를 청자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맑을 청이 됐는데 물이라는 뜻이 왔고 푸를 청의 청이 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맑을 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정말로 맑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색깔이 보이냐면 하얀색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초록색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물이 푸를 정도로 맑다. 이래서 맑을 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노래 가짜를 한번 알아볼게요. 노래 가짜를 보니까요. 세 글자가 모였네요. 두려워 마십시오. 복잡한 것 같지만 이미 쉬운 글자입니다. 오를 가짜 하나. 그리고 또 오를 가짜 하나. 그리고 이거는 부스 때 배우겠지만 하품. 하품할 때 하품 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노래가가 됐을까요?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요? 오를 가해서 음을 따왔구나. 그리고 하품. 뭔가 입을 벌리네요. 크게 벌리네요. 확실하게 벌리네요. 아, 여기서 노래라는 뜻이 나왔구나.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옳거니 하품하듯 크게 벌려서 노래를 한다라는 의미로 노래가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형성문자의 마지막 예로 부지런할 근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나온 글자는 우리 진흙 있죠? 끈적끈적한 흙. 진흙 근자입니다. 벌써 알았어요. 뭘요? 진흙근. 여기서의 그 소리, 근을 따왔네요. 선생님, 이제 너무 쉬워요. 부지런할 근, 진흙근. 아, 소리는 이미 따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뜻을 따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힘력이에요. 자, 누나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그걸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힘을 써서 부지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이 되는 거예요. 진흙에서 힘을 씀으로 인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 이런 의미로 형성 문자를 우리가 확실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3,500자 많은 것 같죠? 하나하나 저랑 끝까지 가면 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요. 그렇죠? 내일도 뛰지 않으면 모레는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는 가장 지름길, 프로가 되는 지름길은 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것만큼 꾸준히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느새 3,500자는 벌써 나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자, 형성문자가 모든 한자의 70% 이상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조자의 원리가 아닌 확장, 활용의 원리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전주문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글자를 계속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연속성을 갖는 의미나 음을 취하고 싶을 때 이 전주문자라는 것으로 구를 전,
부을주 구르고 더 부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악할 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악할 악. 처음에는 악하다, 악당, 악할 악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 악당이 좋아요, 미워요? 밉죠? 그렇죠? 그래서 밉다라는 것을 또 만들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연속성을 두고 미워할 오자를 악할 악과 그럼 함께 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할 악에 바로 시간이 지나서 미워할 오자까지 전주문자의 원리로 확장돼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봐볼까요? 내릴 강자입니다. 내릴 강, 승강기,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기계, 승강기. 자, 내릴 강자인데요. 내릴 강자가 전주문자로 또 다른 훈, 뜻과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항복할 항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내릴 강과 항복할 항이 뭔 상관입니까? 굉장한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요? 예전에는요. 전쟁에서 그 어떤 물이나 나라가 졌다. 이거를 깃발을 내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렸을 때는 항복했다라는 뜻으로 연속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죠. 아하, 내릴 강에는 전주문자의 원리를 통해서 항복할 항자까지도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진정한 프로가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전주문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고칠 경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칠 경, 무언가를 고치다. 그런데 고칠 경자의 전주문자의 원리가 와서 또 다른 훈음이 붙었나요? 뭐가 붙었습니까? 다시 갱자가 붙었어요. 갱신하다, 새롭게 다시 하다. 자, 고치는 건 뭡니까? 원래 이 모양이었다가 이거를 고칠 때는 다시 고치는 거야. 그래서 고칠 경, 다시 갱,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되어 있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전주문자라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래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노래악으로 처음엔 만들어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그래서 즐길락. 노래를 부르고 즐겁고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아할요. 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하나의 글자 외우기도 힘든데 뜻과 아이고야.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의미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주문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노래, 악, 즐길, 락, 좋아할요. 이미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게 됐습니다. 나중에 스토리텔링에서 이 노래악, 즐길락, 좋아할요의 그 어원을 통한 생성 스토리텔링을 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차문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차문자. 이 가차문자 한자를 보니까 거짓 가짜를 쓰네요. 빌릴 차자를 쓰네요. 거짓이다. 원래 글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빌리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잠깐 빌려왔다. 그러면 이 글자는 언제 많이 씁니까? 왜 빌려오고 왜 제 뜻이 아닌 거짓으로 사용합니까? 바로 의성어, 의태어 또는 나라의 이름 뭐 이런데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당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당당하다. 이때 그 당당할 당자가 아니라 집당자를 써요. 집당, 뭐 사당 이럴 때 집당자 두 개를 연속으로 씁니다. 이때 집처럼 어떤 당당함을 나타내는 그것도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어떤 의미보다는 당당이라는 그 글자의 그리고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 그것을 바로 당당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의젓한 모습, 씩씩하고 뭔가 점잖으면서도 담대한 모습을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만만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썼을까요? 뭐 어떤 글자를 빌려와서 썼을까요? 바로
질펀할 만 또는 흩어질 만자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흩어질 만, 질펀할 만자를 연속으로 이어서 만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 만만하다, 어떤 모습의 모양을 이렇게 가차문자로 갖고 왔죠. 이제는 세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예요. 지구촌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루면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나라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한자로 표현하고자 하니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음만 빌려오는 거죠. 먼저 아세아, 아세아는 나라는 아니지만 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의 모임을 아세아라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글자를 갖고 왔느냐? 바로 버금아, 버금가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늘새, 그리고 또 버금아. 그래서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버금아, 가늘새, 버금아. 그래서 아세아. 바로 이렇게 만든 것이 무슨 문자요? 그렇죠. 가차 문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태리가 있어요. 이탈리아, 이태리.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요? 그때 이렇게 쓰는 거죠. 저, 이, 클, 테, 이롤리.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불란서가 있습니다. 프랑스. 자, 그래서 불란서를 어떻게 썼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붙여불자를 쓰네요. 난초란, 그리고 선역서를 씁니다. 그래서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음을 따옵니다. 불란서.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나타낸 것이죠. 이렇게 바로 6가지 한자 생성 원리 육서를 배웠습니다. 자, 육서가 끝났어요. 그런데 육서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왜요? 대한민국에 사는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시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글자가 있어요. 그걸 바로 국자라고 합니다. 나라, 국, 글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논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 논에는 답이라는 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논, 답자가 있는데요. 원래 한자에는 밭, 전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밭은 밭인데 물이 아예 없는 밭이 있고 물이 항상 차 있는 밭이 있어요. 그 물이 항상 차 있는 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밭이요? 아니죠. 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논, 답자를 만들었습니다. 밭전자 위에 물숫자를 올렸어요. 그래서 항상 밭에 물이 차 있는 것은 논이다. 이런 의미로 논, 밭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든 국자입니다. 우리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장가와 시집, 결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집을 가는데요. 시집 갈 때 시집이라고 하고 또 시댁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집, 시자라는 글자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시집, 시자를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여자녀의 생각 사자를 씁니다. 자, 왜 여자가 생각을 할까요? 왜 이게 시집시가 됐을까요?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맨날 자기 집에서 엄마 밥 줘! 늦게 일어나도 엄마가 깨워주죠. 아빠가 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더니 원래 여태까지 살던 내 집이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요. 불편함만 있나요? 시부모님 모셔야죠. 남편을 또 위해야죠. 그럼 또 요즘은 또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잠깐 접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뜻이 모여서 시집, 시자로 이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재밌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만든 글자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집터.
우리 대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집터를 나타내는 대자가 있습니다. 아하, 대신할 대자 밑에 흑토자를 쓰네요. 원래 거기에 나무가 있든 돌멩이가 있든 뭐 상관없어요. 원래 있던 것을 대신해서 개를 없애고 그것을 없애고 대신해서 거기에 흙을 채우고 흙을 깐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집의 터다라고 해서 그 경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집터 대자가 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무리조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2명 이상 모였을 때를 무리 짓는다 그러죠. 무리라는 의미로 조자란 음을 갖습니다. 무리조. 그런데 이 무리조는요, 성씨, 여러분들 각자 김씨, 이씨, 박씨 다 있죠. 조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국자만 대한민국 성씨의 조자로 씁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데서는 조로 성씨를 활용하지 않아요.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성씨 조자로 이것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왜 무리조자가 됐을까요? 무리조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동력 동자가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가로 왈자가 합쳐진 변형 합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말로써 야, 얘들아 다 동쪽에서 모여라 라고 가로사대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지어 있죠. 그래서 무리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아주 구수한 대한민국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돌쇠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름을 부를 때 돌자가 있어요. 근데 이 돌자는 원래 한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뭘로요? 이름 돌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쇠를 한자로도 이제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돌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돌석자에 새 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석이라는 어떤 그 그리고 새을이라는 그 종성, 그 마지막 소리, 그것을 서로 만들게 해서 바로 이름이라는 의미의 돌자를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육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또는 육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확실히 아는 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육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육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시오. 자,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영화 보듯이 했어요. 외국 영화를 볼 때 영어를 모르니까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면도 보고 자막도 보고 막 왔다 갔다 봐요. 그러다 보면은 자막을 다 읽기도 채 전에 넘어갑니다. 또는 의미를 다 이해하기도 전에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보시는 분 없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집중은 하죠. 그리고 한 번을 다 봤어요. 아, 편한 마음으로 보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학습입니다. 공부예요. 영화를 보듯이 보지만 그 영화를 한 번 더 편안하게 또 보는 겁니다. 단 집중해서.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 미처 못 봤던 자막이 이젠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가요. 그리고 또 봐요. 그때는요, 그 다음에 대사까지도 이미 제가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공부했습니다. 재미나게 공부했어요.
지치지 않고 단 집중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서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필순 법칙 거기서 또 우리 씩씩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